자, 또 1년이 지나서 드디어 또 2023년도 한예종 영화과 1차 기출 시험을 봤네요. 저희 모두가 또 한 살 또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스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하게 바로 어제 시험 본 한예종 영화과 1차 기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기출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일단 영화과 1차 기출 문제가 가져야 되는 좀 존재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화과에 좀 적합한 학생을 좀 선발해야 되는 선발의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절반은 걸러야 되는 변별력과 또 학생에 적합한 학생을 찾는 그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시험 문제를 좀 받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좀 당황스럽다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라거나 또는 어떤 학생들은 또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너무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짧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0자에 쓰라는 거는 무조건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이번 문제도 정확하게 쓰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가 쓰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글자 하나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 달라지는 게 200자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예를 들어 보면요. 3번 문제가 로버트 맥키의 그 스토리,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스토리란 무엇인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스토리란 책. 거기서 이제 대사 부분을 갖다가 한국말로 이제 작성하라는 건데, 글쓴이의 주장을. 이거는 제가 받아본 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어 지문인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근데 공식적인 답이 있죠. 뭘까요? 로버트 맥키의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 학생들과 이걸 좀 덜 정확하게 한 학생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알긴 아는데 좀 대충 아는 학생과 정확하게 아는 학생의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래도 정확하게 한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요거 문제에 대한 각각의 해설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엔 큰 틀에서 총평하자면 변별력이 굉장히 있다. 왜냐하면 짧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지점을 보는 학생은 많을 수 있겠지만 짧고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은 엄청나게 있을 거다. 그래서 한 10명 있으면 글은 이렇게 쫙 나뉠 겁니다. 정확하게 쓴 학생, 정말 딱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채점 기준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러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쭉 벌어질 겁니다. 요거는 좀 작년 기출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재작년 기출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촉법 소년에 대한 지식백과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 범죄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A와 B가 있다. A는 처벌 연령 제한 기준을 하향한다. B는 A를 제외한 다른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합리적 방안 고르고 이유를 논술하라. 이거가 이제 400자인데 일단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사실 좀 2년 전에 무착륙이랑 거의 비슷한 좀 뉘앙스인데, 이거는 사실 문제를 받고 학생들이 되게 이거 되게 또 허를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 안 찔렀거든요. 이거 완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일까요? 한예종 영화과 논술이 A와 B 중에 하나에 서서 자기 주장하라, 이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저희도 특강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가, 그리고 분량이 400자인 것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유형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잘 쓴다는 거는 제가 작년 유튜브에 찍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잘 쓰냐 했을 때, 이거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페이크죠. 페이크라고요. 페이크. 발음이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꾸 촉법 소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촉법 소년에 대해서 궁금할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을 막 찾는 거야, 교수님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의견을 갖고 있군. 넌 합격. 야, 너는 촉법 소년 잘 몰라. 넌 탈락. 그런 게 영화과 1차에서 기대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 문제 안에서 어떤 이 촉법 소년이란 걸 갖고 조금은 너무 이렇게 촉법 소년에 대한 사전적 어떤 답변이나 어떤 교과서적 답변보다는 촉법 소년이란 어떤 사회적 사안을 두고 자기 생각을 자신감 있게, 일단 첫 번째가 자신감 있게 먼저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합리적 근거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촉법 소년은 그냥 저리 치우고요. 그거를 그냥 화두로 던진 거예요. 불교 같은 애 보면은 네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화두를 던진 것일 뿐이에요, 촉법 소년은. 여러분이 그게 뭐가 됐든 내 생각을 뭐가 됐든 얘기하고 그거를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거를 과정을 짧게 400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좋지 않은 답변은 근데 그렇게 쓰고도 붙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1차는 좀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근데 교수님이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 생각을 좀 뚜렷하게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둘 중에 뭘 선택해도 되지만 뭔가 자기 생각을 좀 자신감 있게 지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적인 촉법 소년에 대한 정답 같은 거를 찾아서 쓰는 학생은 상당히 고득점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1280명 지원자 중에 거의 그 정도 썼을 거거든요. 자기 글이 절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려고 막 이상한 걸 쓰라는 건 아니고 정답을 여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 말이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신감 있게. 두 번째는 그거를 탄탄한 설득. 이거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게 영화 감독으로서의 중요한 꼭 가져야 될 소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2번은 극에서 대사는 중요하다. 대사의 중요성과 기능을 설명하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대사에 대해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네이버 영화 용어식으로 해서 대사에 대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사가 뭐 어떤 기능이 있고 뭐 사운드에 뭐 어떤 거 하고 이런 걸 막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냥 기능이란 말이 딱 맞죠. 기능적으로 이 문제를 대사가 어떻게 영화에서 쓰이는지 기능적으로 쓰는 학생들은 대거 좀 높은 점수 받기 상당히 힘들 거다고 예상하고요. 극이라고 있거든요. 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세 가지로 볼 수 있게요. 극은 1번 그 자체, 2번은 극적이라는 기준, 3번은 연출에 있어서 극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1번은 극이라고 하는 이 극적이라고 하는 약간 이론적인 거에서의 극적인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같은 거에서 말하는 그런 거 있죠. 두 번째는 스토리적인 면에서 극적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점, 세 번째는 연출에 있어서 극적인 게 무엇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 극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언급해도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사의 중요성과 기능이 결국 연출적인 면에서 어떻게 대사가 필요한가, 또 그게 이론적인 면에서 약간 시학이라든지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극이라는 것이 과연 극적이라는 것이 어떤 철학적으로 좀 접근하라는 거죠. 좀 근원적으로. 너무 이렇게 대사라는 기능이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관객과의 대화, 이런 단어 생각 안 나시나요? 이런 식의 어떤 좀 더 철학적이고 근본적으로 보는 게 극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극적이라는 것, 스토리적으로 좀 봐야죠. 그래서 플롯이나 스토리적으로 어떻게 대사가 극적인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또 관객과의 어떤 소통이나 또는 의미 전달이나 이런 거에서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고요. 언어라는 걸로 좀 봐도 되거든요. 랑그, 파롤 이런 걸로 봐도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연출적인 면에서 극적인 효과를 우리가 이제 이 대사란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토픽을 잘 생각해서 쓰면 좋은데 아쉽게도 2번 문제가 변별력이 엄청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극적인 거를 피상적으로 그냥 너무 기능적으로 보는 학생이 있고 굉장히 극을 커뮤니케이션, 언어, 또 인간의 소통 이런 거 좀 깊이 있는 주제로 인문학적으로 파고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무조건 후자죠. 무조건 후자가 고득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아닐까.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 제가 말한 게 좀 더 많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이거는요, 정확하게 그냥 쓰면 됩니다. 상상력보다는 그 제시된 지문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문장이 되게 깔끔해야 되고요.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이게 영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논술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지문 나오고. 요거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되게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논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번역 해서 쓰는 글이 깔끔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간결하고 딱 한눈에 딱 그 포인트를 잡고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의외로 3번 문제도 논술이에요. 이게 논술이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영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갖고 논술하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자기 주장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번역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3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면서 간결하게 쓰면 됩니다. 근데 3번도 답안 보니까 어떻게 같은 지문인지 싶을 정도로 다 다르게 썼더라고요. 이것도 좀 변별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는데, 그럼 내년도 입시 준비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한예종 영화과 1차 논술 대비 뭐 자료집 이런 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그거 구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 치고 좋은 결과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좀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게 좀 잘못 짚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큰 틀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막 저걸로 쏠리고 저게 나오면 막 저걸로 쏠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카오스잖아요. 한예종 입시는, 영화과 입시는 카오스 그 자체 아닙니까? 이게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시험이고, 그쵸? 패턴을 찾기야 할 수 있지만, 사실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영어 지문이 갑자기 나왔고 이런 게 카오스인데, 카오스는 좀 카오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뭐예요? 그 신영철 평론가가 이런 말 했잖아요. 더 중요하고 더 숭고하고 더 본질적인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영화라는 그런 식의 피에타, 김기덕 피에타에 대한 평론에서 그런 얘기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숭고한 지점을 향해서 여러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표피해 있는 입시, 막 영화, 기출, 막 뭐 자료집 이런 게 아니라 좀 내 생각을 키우고 내 주장을 좀 분명하게 할 줄 알고 그걸 설득할 줄 알고, 뭐 상관없는 책을 읽어도 돼요. 뭐 그냥 내가 경제학 좋으면 경제학, 철학이 좋으면 철학, 뭐 지리가 좋으면 지리, 뭐든 괜찮아. 다큐멘터리면 다큐멘터리. 자기 색깔을 갖추려고 하고 좀 본질적이고 중요한 지점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무조건 고득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기보단 내 색깔과 내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그거를 글로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한다면 훨씬 더 입시 대비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예종 1차에 대한 해설과 당부까지 제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